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주 미국이 주최한 기후정상회의가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여러 다른 쟁점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을 다짐을 했는데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드론 규정 시행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기후정상회의 소식부터 살펴보죠. 전 세계 40개국 지도자들이 참석한 기후정상회의가 22일과 23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여러 가지 다른 국제적인 쟁점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협력을 다짐을 했습니다. 네, 국제사회가 모처럼 단합된 목소리를 냈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아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 또 러시아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서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이 상당히 주목이 됐었습니다. 또 외교와 동맹 복원을 기치로 삼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주요 정상들을 한자리에 모아 단합된 목소리를 유도한 점도 역시 좀 평가할 만한 대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회의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첫날인 목요일엔 각국 정상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자국의 기후 정책과 목표 등을 밝히고 나면 다음 사람이 또 화면에 등장해 이어가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둘째 날인 금요일에는 기후 대응의 경제적 기회라는 주제로 재계의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이 나와서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적 이익을 설명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대규모 국제 행사란 말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첫날 각국 정상들에게 기후에 대응하는 것은 도의적, 경제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강조를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기후 복원과 인프라에 투자를 하면 모두를 위한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기후정상회의에서 이 정상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온 거죠? 네, 대부분의 각국 정상들은 오는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이른바 탄소 중립, 넷 지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국제사회가 도출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주요 내용인데 여러 나라가 이를 위해 중간 목표 시기를 앞당기거나 온실가스 감축량을 높였습니다. 네, 이 미국도 그 가운데 한 나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회의를 주최한 미국은 가장 앞장서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지난 2005년 대비 50에서 55% 줄이기로 했는데 이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체결했던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했던 수치보다도 훨씬 높은 것입니다. 종전의 목표는 2025년까지 26에서 28%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 중국 정상도 이번 회의에 참석을 했죠. 중국 같은 경우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데 어떤 목표가 나왔나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의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목표를 재확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면서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보였습니다. 네. 자, 중국뿐 아니라 인도, 러시아도 이 주요 탄소 배출국 명단에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네, 인도가 3위, 러시아가 4위의 세계 최대 탄소 배출 국가인데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새로운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오는 2030년까지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45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대폭 줄일 것이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러시아는 세계와의 협력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라는 강조를 했습니다. 다른 주요국들의 발표 내용도 좀 살펴보죠. 일본은 오는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하겠다는 종전의 목표를 훌쩍 높였습니다. 46% 감축으로 올렸습니다. 유럽연합 EU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해서 이것을 55% 감축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캐나다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에서 45%를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럼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떤 목표치가 나왔나요? 네, 영국은 2035년까지 탄소 배출을 1990년 대비 78%나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오는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노우에서 열리는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6를 앞두고 있는데 보리스 존스 영국 총리는 다른 나라들도 이런 영국과 같은 비슷한 계획을 내놓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은 어떤 목표를 제시했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이 지난해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를 감축하기로 약속한 점을 한 번 더 상기시켰는데 올 하반기까지는 이를 상향 조정을 해서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많은 비판을 받아온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도 이번 연설에서 2030년까지 브라질이 불법 벌채를 없애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드론, 즉 무인기 관련 규정이 시행에 들어갔네요. 네,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드론 규정이 22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연방항공청 FAA가 밝혔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강력하게 규제해왔던 소형 드론 운항 범위를 상당 부분 완화한 것이 핵심인데 산업계에서는 상업용 드론의 대중화를 이번 조치로 앞당기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놓았습니다. 네. 새 규정은 당초는 지난달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그 시행이 한 달가량 늦춰진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드론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새로운 규정의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네, 21일까지는 이 연방항공청 FAA로부터 면제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드론은 낮 시간대에 조종사가 직접 드론을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운항이 가능했었습니다. 또 조종사를 제외한 이 사람들의 머리 위로도 드론을 날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새 규정은 드론의 야간 운행 그리고 사람들 머리 위에서 비행을 하는 것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안전을 위해 드론에 충돌 방지 조명을 부착을 해야 하고 또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이 프로펠러 회전 부품이 노출돼서는 안 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이 있잖아요. 네. 이 드론은 어떤가요? 네, 이번 규정에 따라 원격 식별 장치, 즉 원격 아이디 탑재가 드론의 의무화가 됐습니다. 원격 아이디는 드론의 디지털 번호판 역할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량 0.25kg 이상 되는 모든 드론에 이 원격 아이디가 부착이 돼야 합니다. FAA는 원격 아이디가 송출하는 드론의 위치 등 상세 정보 등을 통해서 영공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규제는 완화됐지만 새로운 조건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 드론 운항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완화된 규제에 따라서 그럼 이제 밤에도 원격 비행하는 드론 쉽게 볼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긴 한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합니다. 드론 제조사들은 앞으로 18개월 안에 원격 아이디를 부착한 드론을 생산을 해야 하고 드론 조종사나 운영자들은 그 뒤 1년 안에 원격 아이디를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2년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적으로 이 드론이라고 하는 무인기 사용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드론이 처음 활용된 거는 군사 분야였습니다. 무인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로 활용이 되다가 재난 구조, 또 교통 관측, 과학 연구, 촬영 등으로 그 활동 영역이 넓혀졌고요. 요즘은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도 제법 많아졌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 등록된 드론이 170만 대 정도가 되고 이 연방항공청의 정식 인증을 받은 드론 조종사는 20만 3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은 드론의 상업적 이용도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드론을 배달이나 배송에 활용하기 위한 이 관련 기업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계속 있는데요. 연방항공청 FAA는 지난 2019년 4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소유한 윙 에비에이션의 업계 최초로 드론 배송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화물 운송업체 UPS가 드론 배송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 8월에는 아마존이 상품 배송용 드론 사용을 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FAA가 드론 운항 규정을 많이 완화한 만큼 기업들 간의 드론 배송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